반갑습니다. 선재한욱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잣대, 제가 이제 만드는 잣대인데, 이 잣대를 만들면서 이제 잣대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준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준척. 제가 이제 준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을 의미하는 건데,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준척이라는 게 이제 얘는 동척이고 기둥동자 써가지고 동척이고 얘는 이제 장척. 길다 그래서 이제 장척이라고 하는데 이제 준척이라는 게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동그라미는 하늘을 뜻하고 네모는 땅을 뜻하고 세모는 사람을 뜻하는데 천재의 사상인데 이 전통 건축에는 이 천재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이제 집 짓는 원리다. 이거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준척이라는 게 있었을 거다.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준이라는 단어가 보면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기존에 이 잣대에 준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 잣대에다가 그걸 써놨거든요. 준이라는 단어를, 걔를 이제 준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준척에 대해서, 준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부여 설명을, 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선배들은 이 잣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작점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시작점. 얘도 시작점을 표시를 하면서 얘를 이제 준장이라 그래. 이 선을 이 준장이라고 준이라고 적어요. 기준이 된다 이거죠. 기준이 된다 해서 준장이라고 이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 표시 이제 얘를 이제 세발먹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이 세발먹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준이라는 게 보면 이제 준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평평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면은 얘가 이제 이게 새라는 의미거든요. 새 추자인데 이게 이 추자가 저는 이제 이 새 추자가 들어가는 게 새가 이제 어디 이제 나뭇가지나 어디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형을 뜻하는데 얘가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고대 이제 이 전통 건축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준이라는 단어가 이 글에 이제 집에 이제 글의 단어의 이제 흐름상 보면 대부분 단어들은 이제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단어들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아니고 훨씬 고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지만 저는 이 준이라는 단어가 웅자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고 봐요. 웅자. 웅이라는 거는 뭐 웅장하다 할 때 웅자인데 이제 웅자가 보면 이 새가 이게 새 추자잖아요. 새가 이게 양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런 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웅이라는 게 양팔을 쫙 펼치고 있는데 웅이라는 단어가 보면 우리가 환웅, 단군 이렇게 내려오는데 환인이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제 태어난 게 웅녀하고 이제 결혼해서 태어난 게 이제 단군이잖아요.
단군인데 이제 이 웅자가 바로 이 웅장할 웅자를 쓰거든요. 웅장할 웅자. 이 세추자가 들어가죠. 세추자. 그래서 이 날개를 이렇게 쫙 편형인데 이 준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 세추자가 들어간 게 새가 이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건 나무 위에 올라가 타 있는 형이나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보면 환웅, 이 웅.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동양 철학 사상은 동양 철학뿐만 아니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철학 사상이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환인이 환웅을 내보내서 그 아들이 단군이 되는 이런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런 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철학과 이 환웅이 말하는 이 웅자와 우리가 이제 이 준자와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이 세추자가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준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래서 얘가 이 기준을 뜻하고 이 평평하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준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척이라는 게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 기준 준자. 이 준척이라는 건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잣대죠. 이런 잣대. 이제 이런 잣대에서 얘가 이제 여기 나무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나무 하나 연결해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잡고 여기에 이제 먹선을 하나 이렇게 튀기고 여기에 맞는 직각선을 이렇게 하나 튀기고 얘가 이런 잣대가 하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얘가 이름이 준척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이 준이라는 단어가 보면 그런 의미로 제가 방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의미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의미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환웅의 사상이 들어갔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잣대에 보면 그래서 얘가 보면은 이제 새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새발목. 이 새의 발 모양이다. 근데 새의 발 모양이다. 새발이라 그러는데, 새발먹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준자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얘를 새발먹이라고 하고, 여기다 준장이라 해서 얘의 이름을 준장이라고 붙였다. 그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준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준척이라는 게 이 잣대, 준척이라는 게 있었을 거다.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집주는 원리에 대해서 전통건축 집주는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